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위험물 산업 기사 이제 실기 이제 첫 번째 강의 시작할 텐데요. 자, 이제 우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필기를 합격하셨기 때문에 실기를 이제 응시를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은 좀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용어라던가 이런 거는 알고 있다라는 이런 가정하에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에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제 이런 뭐 개념 하나하나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강의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필기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붙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만 막 돌려가지고 문답만 해서 붙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수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시험지 앞에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 시험지를 나눠주잖아요. 시험지 앞에 주의사항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의사항 혹은 뭐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니면 질문을 받아보면서 이런 것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잘 읽어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계산 문제 자릿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에서도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나올 때 이제 문제마다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위험물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도 그렇고 이 국가기술 자격증은 전부 다 이게 기준이거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써야 돼요.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겁니다. 만약에 이제 어떠한 문제를 계산했을 때 결과 값이 예를 들어서 12.3, 4, 5, 6, 7, 8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어떻게 쓸 건지 계산기에 딱 두드려 봤더니 이렇게 답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틀려요. 자,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내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뒤에 거는 무시하고 소수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이 세 번째 자리에서 어떻게 반올림을 한 값을 적은 다음에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적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적으면 돼요? 12.35로 적어야 되죠. 5기 때문에 반올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앞자리 숫자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는 12.3333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답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자리에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여기서 반올림을 하는 겁니다. 3이면 반올림하면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12.33으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써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적어야 돼요. 12.333 이렇게 적으면 틀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혹시나 위험도 구하는 문제에서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아세틸렌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뒤에서 이제 볼 건데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81에서 2.5를 뺀 값을 2.5로 나눠주면 되거든요. 이랬을 때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때 딱 31.4가 나와요. 자, 계산기로 이렇게 딱 답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또 만약에 이런 것들 있어요. 이 아세톤의 증기 비중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증기 비중 구할 때 29분의 58이에요. 그러면 그냥 딱 그냥 2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그냥 31.4라던가 그냥 이만 적어도 되는데 그게 아닌 막 소수점 뭐 셋째가 아니라 뭐 여섯, 일곱째짜리까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꼭 반올림을 해서 둘째 자리까지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유의사항이고요.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과목, 뭐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에서 전부 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꼭 유의해서 이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필기 때는 사실 이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면 1, 2, 3, 4번에 있는 거 그냥 고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기 때는 직접 답을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써 주셔야 되기 때문에 꼭 좀 여러분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화재 예방과 수화 방법 중에서 일단 화재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화재와 연소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화재, 연소, 뭐 폭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급수를 A, B, C, D로 나누고 거기에 따른 이 표시 색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A급을 일반 화재라고 해요. 종류는 좀 뒤에 보겠습니다. B급을 유류 화재, C급을 전기 화재, D급을 금속 화재라고 합니다.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 다 이거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직접 써야 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괄호 해놓고 이렇게 괄호 해놓고 이런 식으로 괄호 해놓습니다. 이 표가 이제 문제에 나온 다음 이 화재의 급수에 따른 종류와 표시 색상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전부 다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다 써봐야 됩니다. 실기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써서 제출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막 그렇게 연습장에다가 쓰면서 암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 타입이긴 합니다. 공부할 때도. 그런데 실기는 이제 몇 번씩은 써 보셔야지 시험장 가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A, B, C, D 일반 유류, 전기, 금속, 화재고 백황청무 앞글자 따면 암기하기 쉽겠죠. 이 색깔의 표시색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흔하게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자 일반 빨간 색깔 분말 소화기 있죠. 거기 보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을 거거든요.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A는 흰색으로 그리고 이제 B는 황색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자, 파란색 분필이 없는데 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A, B, C급을 나타낼 때는 그 표시색에 따라서 백황청무색 다 칠해져 있습니다. 자, 화재의 급수 종류에 따른 표시색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빈칸 뚫어서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 자, 그 어떠한 이제 문제에서 다음 보기에 있는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 A급, B급, C급, D급 이 요소들을 가지고 이걸 구분하시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한마디로 A급은 일반 화재예요. 그래서 종이라던가 나무, 자, 옷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섬유 아닙니까? 이런 뭐 옷, 뭐 플라스틱 이런 게 일반적인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반 화재라고 하고 A급 화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옥이 왜 여기에 들어가죠? 한옥 나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B급 우리가 기름, 유류 화재라고 하고 우리가 위험물을 배웠기 때문에, 자, 다 필기 여러분들 하셨으니까 알 거예요. 몇류 위험물 나오죠? 사료 위험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료 위험물 들어가고, 자, 타는 물질인데 어떻게 보면 자, 위험물에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잘 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류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C급 화재를 전기 화재라고 하고,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화재를 전부 다 C급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원인. 자, 어떤 원인이 있어요? 전기적 원인에 의해서 화재 발생하는 거. 자, 여러분들 겨울철에 전기 매트 이런 거 많이 틀고 자동차에도 열선 시트 요새들 다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 전기의 저항력을 이용해서 저항이 어느 정도 센 물질을 어떻게 이 코일식으로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놨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떻게 전류가 지나가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저항열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이제 뭐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과전압이 흘러가지고 이 전선에 너무 많은 이 힘이 에너지가 오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전류도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아크열, 뭐 합선 이런 것들. 그래서 전기적인 원인에 발생했다. 뭐 C급, D급은 많이 있죠. 금속 화재이고, 위험물에 뭐가 있죠? 뭐 자, 칼륨, 나트륨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금속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D급 화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 A, B, C급인 이유가 뭐냐면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생활 환경이나 이제
어지간한 산업 현장에 이 물질치로 다루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A, B, C급만 여러분들 이제 주에서 많이 볼 수 있고, D급도 시험에 나와요. 그런데 D급은 금속 화재다. 마그네슘도 당연히 들어가겠죠. 철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반응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물질 들어가서,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그 위험물질 들어가서 반응식은 실기 때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때보다 실기 때는 약간 이 물질 쪽 들어가서 반응식 위주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연소의 정의. 이 정도는 여러분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연소의 정의. 자, 뭐 같아요? 어떤 게 타죠? 아무 물질이나 타는 게 아니겠죠. 가연물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의 정의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연물이 어디에서? 그냥 공기 중에서라는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연소라는 말 자체가 뭐다? 가연물이 산소랑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연물이 산소와 결합. 꼭 이거를 내야 됩니다. 열과 빛을 내야 돼요. 내는 어차피 산소랑 결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산화 아닙니까? 그래서 내는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산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써주시면 완벽한 정답이 됩니다. 길게 쓰고 싶으면 가연물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산화 현상이다 라고 써도 되는데, 이 말만 딱 들어가면 돼요. 가연물이 뭐랑 결합해서 뭐를 내는 현상이다. 이렇게만 딱 적어도 다 연소의 정의가 성립이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열과 빛을 내야지 연소고, 열과 빛을 내지 않으면 연소는 아닙니다. 어떤 게 있죠? 철이 녹쓰는 거. 자, 철 같은 경우에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Fe2O3 혹은 뭐 이제 Fe3O4라는 이러한 산소와 철의 결합물을 만들어내거든요. 산소랑 결합하는 건 맞아요. 공기 중에 산소 있는 것도 맞고. 그런데 열과 빛을 내지는 않아요. 느린 산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질소 같은 경우에는 자, 질소도 산화물을 만들어요. 물을 만들지만, 자, 열을 내는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을 하거든요. 흡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다음 연소의 색과 온도, 여기는 암기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가끔 나와요, 가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불 나는 그 연소의 색을 보고선 이제 이 연소, 이 불꽃의 온도가 대략 몇 도씨 정도인지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온도의 수치거든요. 암기해야 되고, 전부 다 암기하기에는 좀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색에 따라서 온도의 높낮이 순서를 물어본다던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기준으로 할게요. 적색을 기준으로. 적색이 850입니다. 암적색은 좀 더 어두울, 이 명암할 때 암이 어두운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어두운 적색입니다. 그래서 약간 커뮤니티한 이런 빨간색 700도씨. 적색 바로 이제 위에 뭐가 있죠? 적색 바로 위에 원래 휘적색이 있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약간 밝은 적색 950도입니다. 이게 좀 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온도 간의 그 간격이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고 있으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좀 애매합니다. 자, 황적색이 이 색입니다. 이 색. 주황색, 오렌지색. 그래서 이제 황적색이라고 해서 귤색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귤이랑 오렌지랑 비슷한데 약간 오렌지가 더 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몽까지는 아닌데 뭔가 오렌지색을 황적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색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름다운 한국 좋은 말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되는데 꼭 이 한자 어려운 말로 해갖고 알기 좀 힘들어요. 아무튼 이 색깔 1100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휘백색 제일 높은 온도 1500. 보통 그래서 이거 한 4개 정도
암기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어느 정도 다 구분할 수 있고, 자, 정답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연소의 3요소와 연소의 4요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의 3요소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3요소가 가산점입니다. 자, 연소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갖추어져야지 연소가 잘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가에는 뭐가 들어가죠? 가연물이 들어갑니다. 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자, 타는 물질만 있으면 안 타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연소란, 자,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산소를 줄 수 있는 산소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숨 쉬고 있으니까 산소 있고, 제 옷도 타고, 저도 타고, 제 머리카락도 타고, 이 종이도 잘 타거든요. 탈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여기다가 에너지를 가해줄, 그러니까 불까지 붙여줄, 발화점까지 온도를 올려줄 그 에너지원이 지금 없으니까 불이 안 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 라이터 대고 라이터를 킨 다음에 불 갖다 대면 불 붙겠죠. 그 열원, 에너지원을 점화원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지 연소가 이루어지고, 이게 연소의 3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죠? 가연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방금 이야기했던 뭐 종이라던가 뭐 나무, 목재 이런 것들 있고, 이제 위험 물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2류 위험물을 우리가 가연성 고체라고 합니다. 자, 제2류 위험물, 3류 위험물에 자연 발화성 물질 혹은 물과 만나서 발열할 수 있는 물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류도 가연물에 들어갑니다. 타기 때문에. 4류 잘 타는 기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죠. 5류 위험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폭탄인데 잘 타죠? 들어갑니다. 자, 산소 공급원에는 뭐가 있죠? 자, 산소. 공기 중에 산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위험물로 보면 어디에 들어가죠? 제1류 위험물이 산소 공급원으로 좋은 역할을 하는 산화성 고체이죠. 자, 그리고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그리고 자, 5류가 좀 특이하잖아요. 자, 5류 위험물이 어떻게 되어 있죠? 5류 위험물은 특이하게, 자, 가연물이자 산소 공급원이에요. 지 몸체 안에 가연물과 산소를 다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둘 다 속합니다, 5류는. 이거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화원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라이터 불, 그래서 불, 횃불에 있는 불, 나화라고 하거든요. 불,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냥 그런 이제 라이터 불 켜면 어떻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화라고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이 나체할 때 그 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헐 벗어 있다. 그냥 불채로만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나화라는 표현이 나오면 나화? 내가 불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 불 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거를 나화라고 해요. 위험물 쪽, 이런 소방 쪽에서 용어를. 자,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고온 표면. 다리미 뜨겁잖아요. 다리미 여러분들 그 스팀 다리미 말고 그냥 그 열 다리미 있죠? 그거 쇠로 된 거. 그거 그냥 옷에 계속 대고 있으면 나중에 불 날 거거든요. 왜냐면 열을 전달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점화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계의 마찰열.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운전해 보신 분들도 당연히 많을 거고, 차 타보신 분들 없잖아요. 아니, 안 타보신 분들 없잖아요. 자, 자동차가 가다가 섭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딱 밟으면 쓰겠죠. 그러면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가 그 디스크를 브레이크 패드가 딱 잡아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러가고 있는 애를 잡으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잡으니까. 그럼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하거든요.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쪽에서 한 몇백 도, 한 4, 500도 이상 열이 발생해요. 왜 발생합니까? 막 마찰을 시키잖아요. 가려고 하는 거를 잡아 멈춰 세우니까 열이 발생하죠. 이 마찰 열이 점화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나 뭐 전기 에너지, 불꽃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여기 전부 다 점화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 들어가요. 제외는 뭐냐면, 자, 물에 나오는 뭐 융의 잡열, 증발 잡열 뭐 이런 게 보기로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물이 상태 변화를 시킬 때 제가 잡아먹는 에너지지,
저게 무슨 점화원으로 작용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외가 된다. 여러분들 잘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사요소 한번 볼게요. 저게 3요소인데 사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자, 이 3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이러한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려고 나무를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캠핑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 붙이는 거 재밌더라고요. 이게 불을 붙여놨어요. 이런 식으로. 자, 불에 이렇게 붙었다라는 소리는 자, 여기에 탈 수 있는 가연물이 있고 산소 공급원이 있고 제가 이제 토치 갖다가 이제 막 이제 그거 부탄가스 토치로 불을 붙였기 때문에 점안으로 불을 붙였기 때문에 불이 붙은 상태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3요소가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때 4요소는 뭐냐면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3요소만 갖추어져 있으면 연소가 잘 돼요. 4요소는 오히려 역으로 봐야 돼요. 소화적인 측면에서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러한 할로겐 소화계를 갖고 와서 뿌려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할로젠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할로젠 물질이 들어가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딱 막 뿌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할로젠 물질이 나오면서 자, 지가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한마디로 가연물이 연소를 하려고 하면 연속적으로 계속 뭐 어려운 말로 쓰면 이 라디칼 반응을 통해 갖고 계속 어떻게 산소랑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할로젠 물질이 오면 그거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지가 다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연물이. 아니 지금 여기 가연물 있고 산소 있고 점화원이 있어갖고 불 났는데 불이 더 이상 안 붙거든요. 왜냐면 산소가 없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연쇄 반응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연쇄가 이루어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끊어버리는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연소의 3요소가 갖추어진 상태에서도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자, 사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요소란 뭐다?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뭘 뿌렸을 때 자, 할로젠 물질이 이거를 방해한다. 할로젠 소화 약제거든요. 약제가 자, 연소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3요소는 무조건 가산점이에요. 이 중에서 뭐 하나 빠지고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까지가 무조건 3요소고 그냥 굳이 플러스 하나 더 더하면 저거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하나 더 보면 정전기의 발화 과정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번씩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옷이라던가 이런 막대 끝에서 전기가 더 이상 정전기라는 말 자체가 정지, 스탑 전기라는 거거든요. 이동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때 뭐 만나거나 떨어질 때 뭔가 팍 이렇게 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갑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기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화하는 거고 전기 불꽃에 의한 에너지가 이 시기 시험에 나올 수는 있어요. 잘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E는 당연히 에너지라는 소리겠죠. 2분의 1 CV 제곱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Q를 CV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이 이게 한마디로 풀어버리면 2분의 1 CVV 아닌가요? 뭐 CV를 Q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QV라고도 써요. 자, C를 정전 용량.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항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C는 정전 용량. 이것만 잘 암기하면 돼요. V는 당연히 뭐예요? 전기에서. V겠고 E는 당연히 에너지겠고 Q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Q를 우리가 양을 이야기할 때 유량을 이야기할 때도 Q, 어떤 양을 이야기할 때 다 우리가 Q로 쓰거든요. 그래서 전기량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여러분들 아니겠죠? 원래 첫 번째 시간이 좀 제일 쉬워요. 자, 연소의 3요소 중에서 가연물의 조건 3가지를 쓰시오. 자,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가지만 단어를 하나만 추가하면 되게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좋은 가연물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엔간한 물질은 다 태우면 다 타거든요. 근데 잘 타는 게 있고 안 타는 게 있죠. 한마디로 잘 타는
그러니까 비교적 보다 잘 타는 가연물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을까 그 의미이고 약간 자연 발화의 조건과 좀 비슷합니다. 자, 한마디로 어떠한 가연물, 이러한 물질을 태우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가연물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물질 고유의 성질이 있을 겁니다. 이 물질 고유의 발화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질의 발화점이 300도씨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깥의 온도가 20도라고 합시다. 외기 온도가. 그럼 이 물질도 20도로 한 2시간, 3시간 꺼내놓으면 20도로 맞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점화원이 에너지를 가해줘서 300도까지 올려야지 이 물질에 불이 붙거든요. 그럼 좋은 가연물이면. 자, 첫 번째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책을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 전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딴 사람이나 공기종으로 열 전도하지 않고 지 혼자 열을 계속 갖고 있어야지 발화점까지 빨리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열 전도율은 적어야 됩니다. 적어야 좋은 가연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죠? 자, 이제 이건 또 물질마다 고유의 성질이거든요. 자, 산소와의 친화력, 한마디로 반응성입니다. 화학적으로 이제 반응을 빨리 하는 물질이 있고 반응성이 좀 낮은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소와의 친화력이 좋을 것, 산소와의 반응성이 좋을 것입니다. 산소와 친화력. 여기 좋은 물질일수록 더 빨리 잘 탈 거예요. 자, 그리고 표면적을 한번 볼게요. 표면적은 어때야 돼요? 넓어야 돼요? 작아야 돼요? 넓어야 되죠. 자, 이 똑같은 양의 물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책이 있거든요. 한번 해보면 위험하니까 해보시지는 말고, 자, 상식적으로 한번 볼게요. 책을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뭉친 다음에 라이터로 불 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잘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겠죠? 근데 이 책을 다 찢었어요. 책이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한 500 몇 페이지 되거든요. 이걸 다 찢어버리면 표면적이 원래 한 권 통째로 있던 것보다 대략 한 550배 정도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장에다가 딱 찢은 다음에 불 붙여요. 불 금방 붙죠. 자, 나무 볼게요. 나무를 만약에 여러분들 통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막 통나무가 있어요. 큰 통나무. 여기다 라이터 불 갖다 대면 붙어요? 안 붙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루 종일 대고 있어도 불 붙을까 말까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런 막 그라인더나 뭐 톱으로 갈아갖고 톱밥으로 만듭니다. 다 톱밥으로 만들어요. 이 양을 그대로 불 붙이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싹 붙겠죠. 왜냐면 이 통나무 일대의 표면적은 여기가 표면적이고 여기 동그라미 여기까지만, 톱밥으로 갈면 여기 안쪽에 있는 표면적까지 전부 다 산소랑 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표면적이 넓어야지 불이 더 잘 붙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 보면 되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은 뭐냐면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발화점이 낮은 물질일수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도에서 300도까지 가려고 하면 활성화 지점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활성화 지점까지 280도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물질이 와요. 예를 들어서 CS2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황림 같은 경우에 이제 발화점이 34도시거든요. 그러면 14도만 올리면 불 붙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불 갖다 대면 붙어버리겠죠.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물질일수록 자, 좋은 가연물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정전기 방지 방법을 쓰시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위험물에서 이야기하는 접지할 것. 원래 이거 제조소 설비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 공기를 이온화할 것.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제전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가연성 증기라던가 이런 분말이 부유해가지고 폭발이나 이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에 그냥 제전기 켜놓으면 돼요. 그럼 정전기가 자, 제거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공기 중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할 것). 초가 아니고 이상이고 절대 습도 아니고 상대 습도입니다. 필기 때 제가 이야기 많이 했었죠. 자, 습한 여름에 정전기 발생이 없고 건조한 겨울에 많이 발생해요. 겨울에 막 스웨터 같은 거 벗을 때, 패딩 벗을 때 막 정전기 탁 하는데 여름에 여러분들 티복권 할 때 정전기 발생해요? 안 하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